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실비보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는 어떤 것인지 김 PD님 알고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네. 그 의료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난 후에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은 이제 그 제가 부담했던 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실손보험료가 상승되고 있다든지 뭐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조명해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뉴스 같은 데서 몇 번 다뤄졌죠. 네.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도 실손의료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병원에 치료비를 내지 않죠. 피해자니까. 네.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고 보험회사가 대신 환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면 꼭 체크를 해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소실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설명드리려면 보험의 약관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약관에 말이죠. 실손의료비 보상하는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이 뜻은 말이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고 써 있었죠. 김 PD님. 이게 단서가 있네요.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병원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대신 지불 보증 형태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안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낸 치료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A라는 사람이 뭐 족관절 내과나 외과 골절로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과실이 40%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최종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다면 첫 번째로 말이죠. 병원비가 뭐 어바웃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을 것이고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자료도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그러니까 뭐 장애 같은 거 그 다음에 입원하면 일실수익 같은 거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약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합의금을 한번 산출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합의금이라는 것은 위자료와 2번, 3번이죠. 위자료 180만 원, 상실수익액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의금으로 1,38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40%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기가 60%만 받는 거예요. 네. 이유는 과실상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과실이 40%가 있음으로써 1번에 해당하는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었죠. 네. 이 병원 치료비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공제하고 합의금을 받는 겁니다. 네. 과실이 40%가 있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합의금이 1,38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병원 치료비 40% 과실에 대한 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니까 980만 원이 실제로 합의할 때 받은 금액이죠. 네. 자, 이 계산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 병원비를 공제하고 합의금을 받았으니까 내 합의금에서 공제된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게 즉 내가 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네. 내 돈을 낸 거예요.
내가 지급한 400만 원 중에서 치료비죠. 400만 원 중에서 40%를 실손 의료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즉 그런 160만 원을 청구해서 자기 부담금 공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약관의 세 번째 항목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청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적당히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보험회사에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내역서나 지급 결의서라는 서식에 자세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병원 치료비 아니면 유지하료, 상실 수익액, 과실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류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과실 상계나 뭐 치료비를 상계한 금액을 확인을 하고 내가 낸 합의금에서 내 치료비의 40%를 보험회사에서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김 PD님. 돈 중에서 말이죠. 제일 기분 좋은 돈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꽁돈이 생기는 것이죠. 네. 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스스로 청구하지도 않은 보험금을 알아서 일일이 찾아주는 보험회사는 아마도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네. 김 PD님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러면은 그 국장님 말씀은 과실이 40%가 있는 경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뭐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꼭 과실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유는 내가 낸 치료비가 없는 경우는 약관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여기 약관에 내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청구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실손보험금 약관은 네. 모든 그 실비 보험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네. 네. 김 PD님, 그, 보험회사의 약관 변경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 108화인가 9화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김 PD님도 기억하시죠? 네. 여기 실비보험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비보험은 말이죠. 2009년도 10월 이전의 약관이 있고 2009년도 10월 이후의 약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도 10월 이전의 약관은 말이죠. 초창기 약관인데요. 표준화되기 이전에는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 과실에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도 그때 당시에는 50%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네. 뭐 이걸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뭐 손해율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2009년도 10월에 약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 변경한 약관에서는 바뀌었죠, 이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치료비를 지급보증 형태로 병원에 전부 내주겠지만 내 과실이 뭐 30% 또는 뭐 50%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과실 상계를 통해서 내 과실만큼은 내가 병원 측의 치료비를 낸 결과이므로 그 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내 과실로 인해서 내가 직접 낸 치료비의 40%를 청구 가능하게끔 변경된 것입니다. 이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비보험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약관이 오래된 보험, 즉 네. 보험 가입이 오래된 보험 상품이 보장 내용이 좋다는 것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또한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김 PD님, 보험금 청구의 시효가 어찌 되는지 아시죠? 네.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보험은 말이죠. 예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네. 교통사고 후에 합의를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꼭 한번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체크해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청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자, 김 PD님, 요즘에 그 실손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죠? 네. 영리병원의 실비 활용 상담 후에 약간의 그 편법 및 환자의 과잉 치료 등으로 인해서 말이죠.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자꾸만 실비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현상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김 PD님, 병원에 가시면 누구를 만나나요? 처음에 가서? 근데 당연히 뭐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으러 가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네. 뭐 종합병원은 여기에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은. 그러나 외과 전문 병원이나 외과 치료를 하는 그 영리를 추구하는 그 몇몇 병원에서는 말이죠. 환자가 방문을 하면 순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환자를 상담실로 보내서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 즉 그 실비 보험이죠. 네. 이런 것을 먼저 설명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봤고요. 이런 시스템이 뭐 어디에서 처음 도입된지 아세요? 김 PD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시작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성형외과에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상담사들이 많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사를 만나는 이런 경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치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돼 있었어요. 네. 이것이 지금은 외과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네. 뭐 병원에 가면 그 도수치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네네.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뭐 높아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러면 보험료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네. 선량한 보험 가입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병원에서 알려주는 것 같지만 병원에서 상담 직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최대 공약수로 받는 방법, 그리고 또 그 방법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환자가 낸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엄청 생색을 내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자체로 과잉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편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병원은 환자에게 돈을 많이 받아서 이득이 생겨서 좋겠고, 또 환자는 내가 병원에서 낸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좋겠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죠. 네. 자,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나요? 손해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선량하고 양심적인 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실손 보험료 엄청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건강하고요. 병원 잘 안 가는 젊은 보험 가입자, 또 양심적인 보험 가입자는 영문도 모른 채 올라가는 실비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병원 치료비로 많이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 실비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너무 비양심적으로 보험금을 악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 방식은 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때요, 김 PD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실손 의료비 청구에 대해서, 또 실손 보험료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모르면 받을 수 없었던 보험금이 있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된 것이죠. 네, 오늘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몰랐던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이라든지 공익 차원에서 실손 보험료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뭐 대체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의 본질처럼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PD님. 네. 오늘도 유업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